세 분의 소중한 꿀팁들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렇게 꿀팁을 공유해도 막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션명에 메일 글쓰기, 그냥 글쓰기도 되게 어려운데 메일 글쓰기라고 하면 되게 이거 나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되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어, 격려의 한 말씀? 약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뭐 약간 이런 격려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틀님, 실베님, 칼가나님 순서로 말씀해 주세요. 가끔씩 저한테 이제 비밀 댓글로 이제 그런 망설임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이거 메일 쓸 수 있을까요? 뭐 참여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러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얘기하는 편이 아니에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렇게 망설여서 들어와서 실망감이 더 클 것 같다는 어떤 염려가 좀 음, 있어서 그냥 별거 없다라고 대답을 해드려요. 실제로 별거 음, 없고 제가 해주는 것도 정말 별거 없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거 하나는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것을 만나는 그냥 공간인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동네 놀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놀이터 가면 우리 왜 친구들 많잖아요. 친구들 만나려고 놀이터 가기도 하고. 근데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는 그냥 덤일 뿐이에요. 그래서 매일 글쓰기라는 어떤 그런 모임은 그냥 덤이고 이 안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물론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처럼 화려한 곳도 있지만 솔직히 그런 데는 자주 못 가잖아요. 비싸고. 근데 여기는 뭐 차 한 잔 값으로 이제 막 들어와서 뭐 몇 달 동안 마실 수 있는 차 한 잔 값으로 들어와서 이제 같이 글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뭐 상담도 하고 뭐 그다음에 서로 정보도 가끔씩 공유하고 이런 글 쓰는 사람들의 어떤 동네 놀이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딱 할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뭐, 여기는 진짜, 주로 엄마 여성들이 참여하는 곳이고, 맞아요. 여기에 제가 참여해도 될까 말까 진짜 수도 없이 이제 고민하다가 저도 이틀님께 이제 그런 쪽지를 보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도 늘 하는 말인데, 할까 말까 고민했을 때, 이게 뭔가 심리학적 연구가 있는데 했을 때가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진짜 나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느꼈던 거고 그래서 저 역시도 이렇게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주저도 많이 하고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정말 달라진 저를 이제 발견하게 되거든요. 음. 제가 이제 살아있는 증거니까 주저 말고 꼭 참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연구소 카페에서 메일글 쓰기 미션을 보시면서 이제 할까? 이런 마음이 동해있다가도, 아, 메일글 어떻게 써? 왜 써, 근데? 됐어. 막 이러면서 마음을 접는데, 근데 또 한편, 저 사람들 재밌게 노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미련이 남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메일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두 번만 써볼까?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셨다가 막상 써보면, 오, 이거 어렵지 않네, 재밌네 싶으면 한 번 더 써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막상 진짜 안 써지네? 그러면 뭐 미련이 안 생기잖아요. 일단 그, 저는 뭔가 할까 말까 할 때는 아닌 거를 알게 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리고 상황은 언제나 변하거든요. 지금은 매일 음, 못 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두 편만 써보자 하면서 시작했는데, 의외로 내가 지금 매일 쓰고 있잖아. 이런 걸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와, 두 편만 쓰는 것도 벅찬데? 라는 걸 아실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쓴 거는 쓴 만큼 남거든요. 그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아, 2025년에 그거 힘들어 하면서도 쓰길 잘했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음, 그럼 결국은 2025년에 내가 했던 생각, 먹었던 음식, 가본 장소가 기록한 만큼 남거든요. 음. 원래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베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원래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게 정답이죠. 네. 그런데 그 글쓰기라는 게 원래 혼자서 하는 활동이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여럿이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는지 되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틀님, 칠배님, 칼가나님 순서대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SNS를 많이들 망망대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망망대해가 정보의 홍수? 되게 많은 텍스트와 영상과 뭐 이런 것들이 날라다니지만 그 안에서 나와 결이 맞는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기는 정말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일상생활에서도 만날 수는 있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만날 수 있고 학교 생활을 하다가 만날 수도 있지만 온라인은 또 다른 그들만의 또 어떤 바다 같은 세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랑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글을 좋아하는 누군가 같이 만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한동안 글을 쓰지 못할 때도 저도 있었죠. 그 저도 이거 블로그를 뭐 쓸까 해볼까 아니면 뭐 남편 사업 때문에 어떤 홍보로 이용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오히려 그런 글들은 또 한동안 글을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근데 일상생활에 또 꾸준히 올리시는 그분들 뭐 블로그 이웃이나 아니면 메일 글쓰기 멤버들을 보면서 저도 또 자극을 받고 또 한편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좀, 아, 그래, 그럼 다시 힘을 내보자. 어쨌든 한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다시 힘을 내보자.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모임을 하지 않았었으면 저도 블로그를 오래전에 멈췄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저는 그 서로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게 위로와 공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이제 처음 메일글쓰기 참여했을 때, 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어떤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가까운 주변 지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더 말하기 어려웠는데, 그걸 좀 이제 글로 많이 썼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글을 읽고 찾아오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따스한 답글도 달아주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 역시도 이제 또 다른 이웃들한테 가서 글을 읽고 또 제가 뭔가 좀 이렇게 위로나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줬더니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뻔한 이야기지만 이제 기쁨을 함께하면 이제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또 나누면 덜어진다고 하는데 그걸 저는 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글이라는 게 혼자 쓰고 뭐 나의 어떤 일상을 쓰는 거긴 하지만 이 같이 함께 글을 쓰는 사람들의 어떤 일상도 보고, 그분들의 어떤 글을 보고, 또 뭐 위로와 공감도 받고, 서로 자극도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게 형성이 돼야지만, 저는 이 메일 글쓰기 미션 안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계속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매글방에서 같이 이제 오마이뉴스 기사를 써보자라는 제안을 받아서 그 몇몇 멤버들하고 그 기사를 연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씩 두 번, 1년 정도 연재를 했었는데, 그 마감에 맞춰서 2주에 한 번씩 글을 써내기 위해서 글감을 의논하고 서로 기사를 미리 읽고 합평을 해주는 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여기서 쓰는 게 맞을까? 이 얘기를 지금 여기에 넣는 게 좋을까? 이런 피드백을 받는 것도 되게 제가 그냥 내가 나의 의식의 흐름에 맞춰서 막 그냥 신나게 쓰는 것과는 또 다르게 이렇게도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또 굴감 회의를 빙자해서 뭐 잘 지냈어요?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또 막 내가 요즘 이런데요. 막 이런 얘기를 막 신나게 듣고 말하고 막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얘기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서로 막 글감을 찾아내주는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글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내 취미, 내 관심사 같은 거를 제3자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시면 좋다. 그걸 가지고 써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에게 애정을 가진 글 쓰는 친구들의 진짜 제3자의 눈에 보이는 말들은 또 되게 신선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생기는 거라서 그게 되게 글은 혼자 쓰는 거지만
그 글을 쓰게 해준다. 그 사람들과의 그 교류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분 얘기 들어보니까 여럿이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함께 하지만 어쨌든 글쓰기라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랑 함께 한다는 거는 또 세 분에게 어떤 힘이 되었는지 또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실베님, 칼가나님, 이틀님 순서대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함께하는 글벗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솔직히 음, 말하면 이제 저도 제 일상에서 이렇게 글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아예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주로 있는 뭐 직장이나 뭐 친구들이나. 그래서 제가 거의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면은, 아니, 그런 뭐 돈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왜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되게 핀잔 받을 것 같고, 또 특히 회사에서 제가 막 뭐 지금은 이제 조금은 이제 알고는 있지만 이제 되게 걱정도 많이 됐거든요. 이거 혹시 저 인간 일도 안 하고 딴짓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이제 그런 것들도 오픈하지 못하고 이제 혼자 이렇게 이 메일 글쓰기 안에서만 이렇게 이제 글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 메일 글쓰기 안에서는 뭐 제가 글을 쓰거나 뭐 책을 읽거나 뭐 일상을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되게 이해받고 공감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제 글벗들이 있는 이 공간 안에서는 제가 굉장히 뭔가 마음도 편안하고 저를 또 마음껏 이렇게 좀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굉장히 이제 함께 한다는 것도, 같은 어떤 그런 좋아하는 공통사나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아주 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틀님이 SNS라는 망망대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가 뭔가를 글쓰기 쪽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도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게 많은데, 이제 이 망망대해에서 이제 작은 불빛을 보고 모여있는 글 쓰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먼저 기사를 발행해 본 사람도 있고 또 브런치북을 발간해 본 사람이 있고 종이책을 출간해 본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또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보다 좀 한 걸음 앞서 가고 있는 분들한테서 자극도 받고 또 이분들이 자기 노하우를 꽁꽁 숨기고 이러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 이거 해보면 좋지 않아? 이렇게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도 듣기 힘든 생생한 조언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게 되게 든든해요. 네, 칼가라님하고 실비님이 잘 말씀을 해주셔서 예전에 내가 그냥 글쓰기 모임을 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작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글쓰기는 혼자 하는 건데 그걸 모여서 뭘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질문이 지금까지 되게 내리에 많이 남는데 글은 같이 쓸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각자의 글을 쓰긴 해요. 각자의 글을 쓰고 같이 쓰는 건 아니지만 남의 글을 보면서 내가 내 글을 조금 더 잘 쓰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같은 일상을 바라보더라도 저 사람 왜 이렇게 글이 저렇게 좋지? 책을 내지 않았는데도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나 오늘 조금 정말 진솔하게 썼는데, 오늘 글을 조금 잘 쓴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럴 때 여지없이 우리가 노출을 위한 글이 아니다 보니까 보는 사람만 보잖아요. 근데 매일 글쓰기 방에서 뭐, 같은 비슷한 일을 겪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육아에 관해서는 조금 더 나이 많은 선배맘들이 그거 조금 지나면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는 거? 이러면서 조금 글을 쓰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쓰면 누군가 댓글을 달아서 나를 위로해줄 것 같은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조금 글을 쓰게 하는 힘? 이 안에서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아마 느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매일 글쓰기 미션 참여 중이라서 여기 계신 그 세 분을 포함한 진짜 많은 글벗들이 계셔서 진짜 마음만으로 되게 든든한데요. 매일 글쓰기 미션 하시면서 혹시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이틀님, 실베님, 칼가나님 순서대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뉴스레터를 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만 보기에는 조금 아까운 글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맞아요. 발행지를 묶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실물 종이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음. 요즘 애들 이제, 애들 육아들 바쁘고 봉사가 다망하다 보니 아직 생각만 있고 이제 아직 실행을 음.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꼭 뉴스레터 발행지를 한번 실물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 질문 받았을 때는 지금 당장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는 게 없다고 했거든요. 그냥 음. 지금 저는 꾸준히 그냥 매일 글 쓰고, 그다음에 그때마다 이제 매일 글 쓰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도 참여하고 싶다는데, 이틀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그 발행지 음.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그런 목표가 생겼습니다. 예. 저는 매일 블로그 글을 이제 주 5회 정도는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좀 주 2회 정도 브런치에 정돈된 글을 발행해보자 음. 라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음. 뭐 매년 새로운 브런치북을 하나씩 내기는 했는데 그냥 1년 동안 썼던 글들 대충 모아서 낸 거였지. 새로운 기획으로 굉장히 막 목차를 잘 구성해가지고 퇴고를 많이 하고 이렇게 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음. 올해는 목차도 좀 잘 짜고 하나의 음. 글감을 이런 버전 저런 버전으로 되게 집요하게 쓰고 쓰고 또 쓰고 고쳐 쓰고 이런 작업을 한 번은 해야 될 음.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새로운 기획을 가지고 브런치북을 한번 잘 써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호암미술관에서 겸재정선 전시를 보고 왔는데요. 그런 대단한 양반도 금강산을 그리고 그리고 또 그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분도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대충 쓰고는 브런치북 올해도 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집요한 퇴고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네. 집요한 그 칼가나님의 브런치북 네, 너무 기대되고요. 뉴스레터, 이틀님 뉴스레터 실베님 꼭 같이 참여하셔서 올해 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마지막으로 엄연 미라클의 공식 질문인데요. 나에게 매일 글쓰기란? 네, 이 질문입니다. 이틀님, 실베님, 칼가나님 순서대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럼 가끔씩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죽을 때 이거로 후회를 할까 안 할까? 그런 선택으로 이 결정을 하는데, 매일 글쓰기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 이걸 하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날,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삶의 전부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이제 안 되니까 삶의 일부분이고요. 중요한 일부분이고, 어, 더 이상 제가 이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자판을 두드릴 수 없을 때까지, 와, 어, 계속 같이 쓰고 싶고, 또 같이 글벗들이랑 이렇게 같이 쓰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네, 저도 없으면 허전한, 그리고 있으면 든든한 글벗 커뮤니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매일 글쓰기가 3개월 단위로 모집하고 매 기수사에 한 일주일가량 방학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글을 써놓고 공유할 데가 없어서 얼마나 허전한지 이게 매일 글쓰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저도 없으면 허전한 그 글벗 커뮤니티 너무 공감되는데요. 오늘 세 분 모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매일 글쓰기 미션에서 좋은 성과,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 분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